네. 네. 야, 기분이 진짜, 풀렸어요. 야, 역시 불량공주님이 바로 슈퍼챗을 금융 치료가 좋구만. 야 슈퍼챗을 저렇게 세게 쏴주시다니 그냥. 제 생각에는 네. 잘못 보내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환불 요청 되는 거 아니에요? 환불 저희가 요청. 5만 원 이하는 낙장 불입인데 네. 저렇게 큰 돈은 혹시 잘못 보내셨을 수도 있으니까 만 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네. 혹시 그러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는 안 되고요. 네. 저희 여의도에 있는 직접 와서 파크원 빌딩에 저희 사무실로 직접 오시면 네 저희가 현금으로 환불을 해드립니다. 좋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농담이고요. 고맙습니다. 네. 예. 아, 자. 좋아. 자, 김상훈 기자 네. 처음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이라고 합니다. 네. 아우 네. 목소리 좋아.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해주실래요? 아, 가까이요? 예. 이쪽으로 마이크를. 그렇죠. 자, 오늘은 그 HMM 예. 전환 사태 이슈에 대해서 네. 오늘 낮에 좀 전에도 전환사채 배웠는데. 네. 예. 해주시죠. 네. 아, 네네. 사진 먼저 띄우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소식 때문에 가슴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이 네.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어제죠. 어제 예. 그 해양진흥공사가 HMM의 그 연구체 예. 6천억 원 규모의 연구체를 네.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시를 냈습니다. 예. 네. 그것- 해양진흥공사. 그렇죠. 예. 네. 그것 때문에 장 시작하면서 HMM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채로 시작을 했고 네. 오늘 종가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죠. 예. 그래서 원래는 이게 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6천억 원 규모의 연구체가 전환될 수 네.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꽤 오랜 시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굉장히 높이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해양진흥공사가 이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그래서 산업은행에 이어서 2대 주주로 2대 주주가 올라섰습니다. 예. 해양진흥공사는 왜 이걸 갖고 있게 됐어요? 스토리가 있어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2017년에 난 잘 모르지. 큰 구조조정이 한 번 있었죠. 예. 해운업 구조조정. 많은 분들은 아마도 한진해운 파산으로 예. 네. 알고 계실 텐데 예. 그 당시에 한진해운을 파산시키고 현대상선이라고 하는 남아 있는 국적선사를 예. 이제 HMM으로 조금 구조조정해서 예.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해서 구조조정할 때 네네네. 그렇게 그때 해서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넣었다. 당시에 예. 새로 만든 해양진흥공사와 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경로가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정부가 3조 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했었는데요. 네. 이 돈 중에 한 3조 2,800억 원 규모가 연구체 형태로 이제 지원이 됐고 빌려줬다는 거죠. 이 그쵸. 해양 진흥공사와 산업은행 이제 등이. 표면적으로는 빌려준 건데 예. 부실 기업의 자본이 필요하니까 연구체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쏘아준 자본 거죠. 업종을 해주는 네, 것이다. 네. 예. 그래서 관련해서 계속 이자를 내고 있다가 네. 이 시점에서 이제 해양진흥공사가 6천억 원 규모의 연구체를 주식으로 더 이상 못 전환하게 된 참겠다.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는 원래 전환할 수 있는 전환 사채였으니까 지금 전환하면 이제 주가가 당연히 전환 가격이 한 7,000원대라고 알고 있는데. 네, 엄청 차익이 많죠. 사실은 언제 해도 지금 HMM 주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은 7,000원에 비하면 훨씬 높을 테니까 음. 해양진흥공사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전환하고 싶었을 테고 전환 청구를 네, 그래서 주주들 한 건데. 입장에서는 야 이거 전환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빚 갚으면 그냥 말아라 그런 요청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전환 청구를 안 하면 어떤 대안이 있었던 겁니까? 전환 청구를 하지 않으면 계속 오버행 우려가 있다라는 우려만 계속 있고 네. 해양진흥공사 입장에서는 계속 들고 있었을 수도 있죠. 네, 네 이자 그냥 받으면서.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알 때 듣기로는 누구야? HMM이 네. 우리 그냥 갚겠다. 네, 우리 네, 네. 돈을 갚겠다고 신청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네, 네. 신청을 했는데 아니 우리는 그냥 전환하겠다 하고 전환한 그런 네, 네. 상황이에요. 네, 지금? 맞습니다. 이게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시장에서 네. 이 오버행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부터 네, 저기 네,
그 개인 투자자들이 네. 개인 굉장히 많이 투자자가 떨리네요. 아, 제가 오늘 처음 방송이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네. HMM이 6천억 원을 해양진흥공사에 반환하면 된다. 그렇죠. 상환하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계속 돈 주장을 갚아라, 했었고 그냥. 그래서 HMM에서 실제로 이렇게 개인 주주들의 요청을 듣고 네. 그 지난 15일인가요? 네. 그 성함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사장님께서 어쨌든, 예. 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계속 주가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주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예. 우리가 배당도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영구채도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겠다. 네. 그렇게 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낸 뒤에 22일에 실제로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를 합니다. 네. 이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를 하는데 그 HMM이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네. 그 사실 해양진흥공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받아주거나 받아주거나 말거나 뭐 그렇죠. 말고 주식으로 바꾸거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빌려준 돈을 받아도 되고, 에이 됐어 나 이게 주식으로 바꿀 거야. 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얘기죠. 근데 한 가지 그 선택인 경우에는 해양진흥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상환 청구를 받아주게 되면 네. 말 그대로 6천억 원을 그대로 받고 만기 이자율이 3%입니다. 네. 3%에 달하는 이자만 받게 되는 건데 근데 네. 이걸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시 전환가액이 7,173원이었는데 전환할 수 있는 행사 가격이 네. 근데 이게 당시 그 주가를 보게 되면 그 당시 주가가 네. 얼마였는지 보이지가 않네요. 아. 그래도 한 4배 네, 정도 아무튼, 됐어요. 예, 예. 4배 정도 돼서 예. 이제 그만큼의 그 큰 차익을 거둘 수가 있는데 예. 단순히 그 빌려준 돈을 받기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볼 때 해양진흥공사 입장에서는 손실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당연하죠. 기회비용, 기회 그럼요. 그쵸? 그쵸. 이익을 날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해양진흥공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계속 산업은행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네. 우리가 그래 좀 마음은 아프지만 이거 안 하면 우리도 배임이다. 네. 그 배임 논란이 된다는 거였잖아요. 아니 저는 거꾸로 그 지금이 이제 2만 원대인데 네. 네. 5만 원까지도 가지 않았어요? 주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닌가요? 예. 5만 2천 원 가까이도 갔었습니다. 그랬죠. 네네. 그때 주식으로 전환할 수는 없었어요? 그게 그 사실 해양진흥공사 입장에서는 공적 자금이 들어간 네. 공기업이다 보니까 예. 단순히 그 차익을 위해서 이걸 주식으로 전환하기에는 네. 조금 부담이 있을 수는 있죠. 아니 그러니까 또 이건 지금 차익을 위해서 주식을 전환했잖아 오늘. 그런 것도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전환해서 해양진흥공사 주식을 전환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데 바로 팔면 고점에서 사실 전환해서 딱 팔아야 되는데 네. 해양진흥공사가 제가 보기에는 예. 이걸 전환했지만 바로 팔기가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산업은행도 전환하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환했지만 내가 지금 시장에서 야 나는 이제 차익 실현한다고 쫙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동안에는 계속 이자를 받다가 이자를 받고 버티다가 전환하지 말고. 전환하지 말고 버티다가 지금 네. 우리는 갚겠습니다 하니까 더 이상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주식으로 바꿨습니다. 네. 하고 이제 이자 대신 주식으로 갖고 있고 그 주식은 뭐 기대 섞이는 얘기지만 네. 차마 이렇게 시장에서 설마 팔겠느냐.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면 안 팔 걸 주식으로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HMM이 예를 들면 매각할 때 벌크로 이제 이 주식을 한꺼번에 사가세요. 제3자한테.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시장의 기대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가지 그랬다가 않을까. 그거 회수 안 되면 돈으로 갚을게요. 아니 됐어 주식으로 받을 거야 한 네, 후에 네. 이 주식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팔면 그것도 난리 날 걸요. 그래서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그 뭐 어때요? 일단 조기상환 네. 청구권이 들어오게 되면 네. 그 상환일 이전에 그 전환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그냥 상환을 받게 되면 배임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HMM 주주들의 이익에 따라서 그렇죠. 돈으로 갚을게 그런 거고. 네네. 해양공사도 주주가 있잖아요. 국민들. 네. 네.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돈으로 안 받을 거야. 주식으로 받는 게 도움이 되니까. 네. 네네. 그래서 안 받았다면 주식으로 받은 게 도움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거면
팔아야지. 일단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상의 평가 차익이 이렇게는 들어가죠. 네. 아이고 참. 아무튼 알겠습니다. 산업은행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게 또 꽤 될 텐데. 사실 산업은행이 먼저 그 논란의 주인공이 네. 됐었습니다. 네. 이게 지난해 6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때는 사실 영구채는 아니었어요. 예. 그 5년 만기 전환사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당시 산은도 만기가 다 됐기 때문에 예. 이걸 상환을 받느냐 아니면 그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느냐 기로에 놓여 있었는데 당시 이동걸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뭐 우리가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배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상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최대 주주가 됐었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전환하는 걸 해야 된다. 네네 맞습니다. 그렇지. 주식이 안 할 수는 없었겠죠. 그리고 아직도 남아 있는 그 영구채 물량이 꽤 많이 있어요. 네. 2조 6천억 원 가량이 있는데 그것도 다 전환할까요?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아마 그 주식 네. 주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HMM 주가가 전환가액에 가까이 다가간다고 하면 그러면 그 상환을 받을 수 있고요. 네. 근데 네. 계속 주가가 높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가 자꾸 떨어지면 네네. 돈으로 갚을게라고 할 때 돈으로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봐요.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는 건 HMM이 다시 이익을 못 낸다는 뜻일 겁니다. 그렇죠. 다시 적자가 되는 네네. 거고. 그럼 돈을 더 넣어줘야지. 너희들 요즘 어렵냐? 돈 갚아.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잘 일어나기 그러니까 어렵겠네. 어려울 때 돈 빌려줬다가 안 어려울 때 주가가 오르면 그 돈 받아가지 말고 주식으로 팔려고 어려울 때 돈 빌려준 거잖아요. 그거 아닌가? 아니 그건 맞는데 너무 팔라고 자꾸 그러지. 아니, 저녁을 못 먹었다니까 지금. 그건 맞는 얘긴데 너무 팔라고 하는 거 같잖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건 네. 상식적으로 네. 주식 전환해서 파는 게 상식인 겁니다. 이건. 네. 네. 그러니까 입장 바꿔놓고 이제 주주분들이 예. HMM의 주주분들이 그걸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안 들고 있을 거야? 그거는 누가 결정하더라도 주식으로 전환해서 파는 거라면 예. 국가도 정부기관도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 시비 걸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감안해서 주식 거래를 하는 이거는 토론의 문제도 아닌데 이거를 여론을 가지고 결정을 하자는 것 자체가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실 뭐 그게 당연하기는 한데 네. 그 이슈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게 이제 문제인 네. 거고. 그거야 뭐. 그러면 세금 낸 납세자들의 피해는 어떻게 네. 합니까? 네. 그 뭐 라는 의견도 또 그렇죠.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네. 주식 전환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어서 해야 된다는 의견은 어떤 것인지 하여튼 배고파. 그 상황 봐야 되겠어요. 그 또 약 슈퍼챗이 끊임없이 올라오는데도 금융지로가 안 되네. HMM 야. 주주님들께서 보내주시는 네. 거 같다. 야, 2%, 야. 이걸로 밥 사 먹고 진정해. 이렇게.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화를 하면 또 이제 안 할 수도 오히려도 안 할 수도 없겠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안 할 수 없는 상황 누가 봐도 네. 뭐 배임 이슈가 사실은 있는 게 맞고 전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그게 또 주가로 떨어지는 거니까 네. 앞으로 남은 쟁점은 정말 산업은행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거를 정말 일부라도 좀 팔 거냐. 아니면 정말 들고 있다가 뭐 누구한테 벌크로 블록딜을 할 거냐. 뭐 그런 이슈만 남은 거겠죠. 그거는 좀 산업은행이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사실 주주들이 소액 주주들이 가장 원하는 것도 산은과 해진공이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조금 확답을 해달라 그런 요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동걸 산은 회장이 쉽지는 않을 것 관련 발언을 한 게 있긴 합니다. 예, 지난 뭐라고 9월에 했어요? 기자간담회 때 한 얘기인 건데 예. M&A 여건을 어쨌든 구조조정을 해서 정상기업을 만든 뒤에 결국에는 새 주인을 찾아줘야 되는데 근데 그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양진흥공사 해양진흥공사가 경영권을 쥐는 방식으로 갈 테고 그 과정에서 산은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단계적으로 매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네. 그래서 해양진흥공사가 전환을 하더라도 이 물건은 아마 이 지분은 팔지 않을 가능성이 사는 크죠. 지분을 해양진흥공사한테 주겠다?
사는 지분은 제3자한테 매각하겠죠. 사는도 이렇게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근데 다만 그 경영권을 쥐고 있으면 나중에 그 경영권을 팔 때는 온전하게 공적 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양진흥공사를 최대 주주 지위에 올려놓고 산은이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 전환한 지분들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매각하겠다. 아, 산은이 주식 네네. 전환한 건 시장에서 팔고 네네 맞습니다. 해양진흥공사의 주식은 안 판다는 게 조건이었습니까? 조건이나 취지였습니까? 네, 딱 그 맥락의 발언이죠. 이동골 회장. 이동골 회장의 발언은 그렇다. 그건 왜 그렇다는 건가요? 산업은행은 돈을 회수해야 되겠고 해양진흥공사는 회수하든 못하든 나는 I don't care다? 그런 뜻이에요? 공사니까 그런가? 뭐 꼭 그런 건 아닐 것 같기는 한데요. 예. 그러니까 내부에서 뭔가 이렇게 서로 간에 역할 정립이 있었던 것 같고 산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기 그 BIS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조금 더 빡빡하게 봐야 되는 기관이어서 그런 결정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으로는 전환하되 네. 계속 들고 있는 것으로 산은은 그 해양진흥공사는 계속 들고 있고 산은은 단계적으로 매각을 하고. 그건 진짜 봐야죠. 그거는 해양진흥공사가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뭐 봐야 되겠죠. 그게 뭔가 이렇게 뭐 취지나 계획에 의한 건지 아니면 우리 거는 팔겠다는 뜻인 건지는 그런 취지일 수도 있어. 아마도 구조조정의 그 최고점에 있는 건 산은이기 때문에 네. 그런 취지의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건 아무튼 팔겠다. 그것도 둘 다 정부기관인데 네. 서로 그렇게 서로 우리 건 팔고 당신들이 팔지 마 할 수는 있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럴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지켜보죠 뭐. 근데 저는 주가가 이게 그러니까 전환사채 물량이 있는 거는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주식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이 정도에 거래되는 게 꼭 이게 시장에서 매물로 나와서 이 정도에 거래되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발행 주식과 기업 가치.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발행 주식 숫자로 나누면 주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때 이 발행 주식 숫자라고 하는 거에 항상 전환사채가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전환가액이 주가보다 당연히 낮으면 네. 이거는 당연히 전환되는 걸로 감안해서 우리가 주가를 계산하고 그렇죠. 서로 거래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항상 오버행 이슈라고 하는. 이게 항상 언젠가 결국 떨어진다. 그래서 이미 물량. 시장에 그것도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가 아닌지. 그거를 왜 감안을 안 하고 거래를 할 리는 없잖아요. 네. 저도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아니, 뭔가 좀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렇죠. 또 없는 거예요. 고려해야 될 부분이. 그래야 될 부분이. 일단 뭐 이제 남아 있는 건 그 향후에 그 연구체는 결국에는 전환이 될 텐데 네. 매각 시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이게 연구체가 다 전환이 될지 아니면 안 될지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체 전환되고 네. 지난번에 산은의 전환사채 전환되면서 사실 HMM은 그 개인 주주분들께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정상 기업으로 올라섰거든요. 부채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 440%가 넘었었는데 예. 반기말 기준으로 한 140% 정도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전환 자체가 기업한테는 HMM한테는 굉장히 좋은 약이 네. 됐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 기업이 되면 구조조정하는 그 사느냐 채권단 입장에서는 또 결국에는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매각 시기를 어떻게 잡을지가 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항상 이게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나면 네. 이 매각 시점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고 이게 정치적인 이슈도 되고 예전에 우리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에도 네. 공적 자금이 들어갔다가 주식 전환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주식을 팔아야 공적 자금을 회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팔 때도 은행을 누구한테 넘겨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대기업 산업자본은 은행을 못 갖는 게 법이고 네. 기존 은행들은 또 가질 필요가 없고 아니면 외국계 자본한테 넘겨야 되는데 그러면 뭐 또 먹튀 자본들이고 그러니 넘길 데가 없으니까 장에 팔아야 되는데 장에 팔 때 언제 팔아야 이게 이익을 극대화하는 건지는 정부 보고 주식 투자에서 맞추라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아예 처음에 이제 투자할 때부터 주식 전환은 어떤 조건일 때 하고 아예 전환하고 나면 어떤 조건일 때 일정하게 팔고 벌크로 팔면 경영권을 넘길 수 있으니까 프리미엄을 먹을 수 있지만 그거 기다리다가 언제 팔아요. 그러니 그냥 조용히 언제
주기적으로 장에다가 이런 계획대로 팔 거다. 네. 뭐 라는 걸 아예 결정을 해놓으면 네. 아무런 논란이 없는데 우리는 공적 자금 투입할 땐 투입하고 그리고 나서 전환할 때가 되면 전환할지 말지 전환하고 나면 어떻게 팔지 말지를 계속 고민하니까 고조 조정도 안 되고 네.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배고프니까 드네요. 뭐 사실 그래서 사실 우리금융 같은 게 아직도 민영화가 되지 않고 이제 마지막 민영화 작업을 위해서 또 지분을 매각하고 있죠. 네. 네. 그만큼 구조조정이 힘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뭘 좀 거들어 봐요 좀. 다음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 다음 얘기도 해야 되니까. 예. 네. 남양유업. 남은 쟁점은 매각 시기 이 네. 정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남양유업 이야기는 어떤 게 오늘은 주제예요? 아, 네. 그 남양유업은 3프로에서도 아마 그 자세하게 한번 소개했던 네, 걸로 제가 그렇죠. 기억을 하는데요. 예. 오늘 그 남양유업 홍회장 매각하는 측이죠. 그리고 네. 매수하는 측인 한행컴퍼니 간의 소송전 중에 소송 한 3가지의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중에 꽤 중요한 소송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중앙지법 민사 50부가 예. 그 한행컴퍼니가 홍은식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이걸 네. 인용했는데요. 네. 이게 그 쉽게 말하면 어떤 얘기냐면 홍 회장이 29일 날 네. 오늘 29일 날 임시 주총을 열어서 네. 이사진을 새로 구성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거기에 필요한 의결권, 홍 회장의 의결권을 행사 못하게 해달라. 그렇게 행사를 해서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이 되게 되면 네. 나중에 한행컴퍼니가 그 지금 그 본안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소송에서 이겨서 최대 주주에 올라서더라도 최대 주주이긴 하지만 이사회를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금지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했는데 요청을 했고 법원에서 그걸 그걸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특이하게 법원이 그 홍 회장에게 이를 위반할 경우에 그러니까 네. 이 법원의 그 이사회를 주총회를 주총회를 열지 말라는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네. 100억 원을 한행컴퍼니 측에 지급하라는 명령도 같이 내렸어요. 네. 이게 좀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소송은 그러니까 소송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한행컴퍼니하고 계약을 했는데 홍 회장이 계약을 잘 진행을 안 했습니다. 네네. 우리는 억울합니다. 네. 계약을 진행하도록 해주세요. 이런 소송이 하나 그게 이제 본류 소송이고. 네네, 그게 본안 소송입니다. 요거는 약간 그 사이드 소송으로 그렇죠. 홍 회장이 새로운 이사진을 세우려고 주총을 열려고 하니까 그거 하지 말게 해주세요 하는 이제 사이드 소송인데 네네, 이번에 맞습니다. 나온 건 사이드 소송의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네, 사이드 맞습니다. 소송의 결과를 약간 한행컴퍼니 쪽 손을 들어준 건데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그러면 그 들어준 이유가 뭐냐 법원이 네네. 그 쟁점이 뭐냐. 네. 일단 그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게 그 남양유업 매각 관련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지를 적어놓은 건데 네. 그래서 그 일단 네. 지난 7월 5월 27일 날 그 한행컴퍼니랑 홍은신 회장 일가가 이제 회장 오너 일가의 지분을 네. 3,107억 원에 매각하겠다라고 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실사 과정에 이런 게 있었겠죠. 예. 실사를 하고 서로 조율을 한 뒤에 7월 30일 날 임시 주총을 열어서 이제 이게 거래가 종결이 됐다. 네. 이걸 확정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당시에 그 홍은식 회장께서 임시 주총에 안 나타났죠. 안 나타났죠. 예. 그래서 이게 주식 매매 계약인데 네. 노쇼 사태가 벌어졌다. 네. 이게 초유의 일이다. 예.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그러니까 뭐 홍 회장 입장에서는 팔기로 했는데 네. 이 계약을 업고 싶었던 거겠죠. 네. 그래서 홍 회장 측은 그 임시주총에 나타나지 않은 뒤에 예. 한행컴퍼니 측이 선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계약 종결. 그러니까 7월 30일 날 계약이 종결됐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안 팔아도 되고 그래서 주식 매매 계약은 우리가 해제를 하겠다라고 통지서를 보냈어요. 아. 네네. 아, 이제 그런 이후에 계약 이행 네. 청구 소송이 본안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네. 법원 판단은 근데 법원의 판단은
주식 매매 계약상 거래 종결일이 확정됐다. 확정됐기 때문에 그게 7월 30일이다. 네네 7월 31일 오전 10시로 확정이 됐다. 아. 그래서 주식 매매 계약이 7월 30일 이후로 여전히 유효하고 그래서 한행컴퍼니가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홍 회장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그게 임시주청인 거죠. 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이네요. 그 한행컴퍼니의 주장은 7월 30일 여기 아까 표에 있었던 7월 30일이 임시주청을 여는 날이고 이 날은 계약의 종료일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마지막 날입니다. 잔금날. 잔금날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잔금날 안 왔으니까 그 당신 책임입니다. 계약의 종료일이 이게 협상 중이 아니고 7월 30일 오전 10시라는 건 계약이 끝나는 시점으로 약속된 시점인데 그렇죠. 계약이 체결됐던 그 걸로 시점에 안 나왔으니까 저쪽 홍 회장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홍 회장은 아니다.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던 중이었다. 7월 30일은 그냥 임시주청 니들이 잡은 거지. 네. 이렇게 주장 쟁점이었는데 7월 30일이 10시라는 시점이 계약 종료일임이 맞다. 그렇죠. 그 법원이 판단을 해준 거네요. 그죠? 그렇죠. 통상 M&A 과정에서는 주식 매매 계약 스파를 맺고 난 뒤에 네. 협상의 과정을 거친 뒤에 이 계약 체결이 종결됐기 때문에 네. 이 계약서가 이날부터 발효가 된다.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 종결일이 확정됐다라고 하는 여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이게 확정이 되게 된 경우에는 한행컴퍼니가 계약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 주주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고 네. 이게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홍은식 회장 입장에서는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약은 무효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돈은 아직 안 간 건가요? 돈도 갔죠. 돈 받았어요? 계약금은 갔죠. 아니요, 잔금. 잔금. 잔금은 계좌를 잔금 안 안 왔겠죠. 잔금은. 딱 그냥 보내겠는데. 모르겠어요. 잔금 보내고 등기 치면 되는 건데. 아. 뭐 공탁을 해놓고 그냥 경영권을 가져오든가 그런 소송 과정을 하겠네요. 예. 이게 사실상 이게 그럼 홍 회장 입장에서는 이 소송의 본안 소송은 아닙니다만 네. 뭐 사실상 홍 회장이 좀 불리해진 겁니까? 그럼 법원에서도 그렇게 봐야 되나요? 일단은 일단 본안 소송에서 다투는 쟁점도 굉장히 비슷해요. 네. 이번에 그 법원이 내린 판단을 보게 되면 네. 일단은 뭐 논리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 매매 계약상 거래 종결일이 7월 30일 오전 10시로 확정이 됐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 매매 계약이 유효하고 홍 회장이 그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까지도 한해컴퍼니가 예. 금지할 수 있다. 예. 그리고 홍 회장 측이 계속 선행 조건을 이들이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행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 매각하는 측 홍 회장 측에 대한 어떤 대우 이런 네. 것과 그다음에 외식 사업부를 분리해서 매각하는 이런 예. 선행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홍 회장 측의 주장은 이런 선행 조건을 한행컴퍼니가 그 선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법원에서는 이 한행컴퍼니가 그 선행 조건을 확약할 의무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홍 회장 측이 그 통지한 계약 해제 통지도 효력이 없다. 이게 본안 소송이 다투고 있는 내용이랑 굉장히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사실상 그 뭐 한행컴퍼니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건 맞는데요. 뭐 네. 어쨌든 홍 회장 측도 계속 소송을 하더라도 2심, 3심, 뭐 결심까지 가겠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와 관련한 꼭 그 본안 소송은 아니지만 본안 소송의 결론을 예측할 수 있는 가처분 소송의 결과가 나왔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야. 한마디 좀 덧붙이자면 네. 네. 그 남양유업 측도 굉장히 조금 당황한 듯한 그 네. 반응이 있습니다. 있었어요? 네. 한행컴퍼니의 행위가 남양유업의 경영 안정화를 방해하는 처사라고 네. 조금 센 발언을 했고요. 이쪽에서 뭐 훨씬 더 센 얘기도 할 수 있지 않나요? 뭐 그렇긴 하죠. 뭐 기분 안 좋다는 거죠. 사실 홍 회장 입장에서는 이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는 거 말고는 네. 경영권을 지킬 수 있을 만한 수단 자체가 사라진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좀 진짜 이상해요 정말. 마음에 안 들죠? 아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오늘 벌어지는 일들이 논란은 있을 수 있고 네, 네. 사람 마음은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홍 회장 마음도 이해는 돼. 팔려고 하는데 너무 값이 오르는 거 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2%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가서 싫어하거나 네. 에이 괜히 팔았어 이런 생각하는 건 이해가 되죠. 네. 나라도 그런 생각 들 테니까. 근데 그런다고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좀 배고프죠. 이해는 되죠. 그렇다고 에이 배고파는데 안 하려고 일어나 나가면 되냐고 방송을 하다가 그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M&A 시장 쪽에서는 굉장히 그 남양유업의 처사에 대해서 원성이 많이 높기는 합니다.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뭐 HMM 주식과 관련해서도 전화하는 네, 것도 네. 그냥 생각입니다. 같은 거예요. 안 팔았으면 좋겠지. 내가 주주라도 안 팔았으면 전화 안 했으면 좋겠고 물량 안 나왔으면 좋겠죠. 당연히 그렇죠. 저라도 제가 산 주식 내리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좋겠네 하는 생각 들지만 야 이렇게 해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논리가 있으면 그 논리를 가지고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에이 뭐 그냥 어쩔 수 없어. 이걸 가지고 싸울 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HM도 그렇고 이게 하는 컴퍼니와 이것도 법정 다툼을 하고 있고 참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첫 방송이었는데 네. 어땠어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떨리네요. 네. 실시간 대칭창에 네. 기자님 많이 떨리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윤상 닮았어요. 감사합니다. 많이 닮았죠. 네. 근데 그 처음 방송에 네. 이 정도 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어렵죠. 정말 어렵죠. 어려워요. 저는 지금은 뭐 거의 그냥 제 안방처럼 하지만 네, 저도 네. 제가 처음 그 카메라가 앞에 있을 때 그 네, 느낌 네. 또는 뭐 저는 라디오 전화 연결하고 패널도 하고 그랬는데 앞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여러분 그 경험하시고 싶으신 분은 그 여의도에 있는 그 3프로 맞아요. 오픈 스튜디오 한번 맞아요. 오세요. 그러면 네.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맞습니다. 힘든 건지 아시게 되실 저 겁니다. 방송 라디오 처음 한번 나갔을 때 아 원고만 뛰지 못해가지고 진짜 떨려요. 한 기자님 여기 좀 보시고 가세요. 막 저, 그러고 그랬었습니다. 웬만한 배짱으로 이 정도 하기가 정말 쉽지 네. 않습니다. 고생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예, 김상훈 기자였습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